안녕하세요. 닭통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좌측 하악 대구치 1, 2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간 특이하게도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제거했던 부위에 다시 뼈를 골증강술을 통해서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다소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이긴 한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이 케이스를 통해서 있었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케이스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환자분이 오셨는데 환자분은 58세 여성이셨고요. 좌측 하악에 임플란트를 대략 한 11년 전에 하셨는데 이 부위에서 냄새가 나고 칫솔질 할 때 출혈이 된다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치아 상태를 보게 되면 non-carious cervical lesion, 치경부 파임이 전반적으로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 치은 퇴축이 많이 와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바이알베올라 프루트루전의 치열을 갖고 계셨고요.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이쪽 부위인데 대구치 2개 부위에 임플란트가 3개가 심겨져 있는 상태셨습니다. 약 11년 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치주가 좋지 않고 잇몸이 조금 붓고 흔들리고 하는 어금니들이 상하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좌측 하악의 1, 2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로 수복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부위를 지금 OPG를 통해서 보자면 가운데 심겨진 임플란트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뼈가 다 녹아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치조골 파괴가 많이 만성적으로 일어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하치조 신경관, inferior alveolar nerve canal의 어떤 라디오 덴시티가 전혀 파악이 안, 약간 골수강, 본 매로우의 트라베클라 패턴에 이상이 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어디가 신경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뼈는 이런 상태로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 부위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셨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무조건 다 3개를 다 제거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적어도 가운데 거는 제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앞뒤 거는 조금 브릿지 형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잡아서 흔드니까 그냥 쉽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냥 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고선 이제 염증 유가 조직이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있어서 이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플랩을 열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굉장히 그 염증 조직이 크게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거대하게 차지를 하고 있었고 뼈가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이누클레이션, 시스트 이누클레이션처럼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앙메스 한 덩어리로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큰 분화구 같은 골 결선부 crater-like bone defect가 관찰이 됐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샤이니한 뭔가 반짝거리는 것 같은 이런 줄무늬 형태를 보이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이구나.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는 순간부터는 이제 긴장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신경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임플란트를 하려다가 환자랑 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게 그래서 inferior alveolar nerve의 에피뉴리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신경 아나토미를 보자면 신경 다발의 가장 외측을 싸고 있는 게 에피뉴리움이죠. 그래서 이 논문은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에 제가 제1저자로 과거 2000년도에 퍼블리시했던 논문인데 진지발 캔서의 맨디블 인베이전을 이렇게 하악골을 단면으로 잘라서 스터디를 했던 논문이에요. 이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치조 신경이라는 게 하치조 신경관이라고 하는 커널, 이런 본 스트럭처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확대해 보면 이제 우측에 아래 보이는 이렇게 골선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에피뉴리움이 바로 보인다라는 거는 inferior alveolar nerve canal의 본 스트럭처가 다 파괴가 돼서 직접 너브 번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브 번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염증 조직을 잘 제거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나름대로 제거를 했고요. 이제 가운데 제거를 한 후에 앞에 있는 임플란트와 조금 확대해 본 모습인데 뒤에 있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는 계속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때 모두 다 제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치 포셉으로 흔들면은 그냥 쉽게 나올 정도로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임플란트 3개를 다 제거를 한 후의 모습인데 굉장히 큰 본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봉합을 하고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이제 수술을 마무리를 했고요. 제거된 임플란트와 염증 조직들이고 당시에 상하게 좌측 제1대구치도 같이 치주적인 이유로 발치를 했습니다. 다음날 드레싱하러 왔을 때 모습인데 이때 이제 넘니스가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환자는 이 하순 입술 감각 주위 피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환자분한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각 이상이 왔다. 근데 그런 염증이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 같다.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치한 부위에 이제 블러드 클럿이 잘 임플란트 제거한 부위에 차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9일 됐을 때에 스티치 아웃을 하기 위해서 내원을 했던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클럿은 그대로 임플란트 제거한 디펙트 부위에 잘 관찰이 됐고 이때 이제 스티치 아웃을 했는데 역시 그 너브 디스펑션 온 거는 거의 비슷한 상태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워낙 그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컸기 때문에 히스토패톨로지 익제미네이션을 의뢰를 했는데 다른 뭐 이렇게 멜리그넌시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 예측했던 대로 비특이성 만성 염증 조직의 유가 조직 그래듈레이션 티슈 포메이션 이런 결과를 나중에 받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펙트가 이제 크게 나온 상태가 되겠고요. 이제 이 상태로 소프트 티슈 힐링과 이니셜 본 힐링이 되게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2달 반 정도를 기다리는 상태의 모습인데 이때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리지오그멘테이션, 고리식을 하기 위한 상태셨는데 예전에 그 템포러리 넘니스가 왔던 게 디그리가 3였다면 이때는 이제 많이 해소가 돼서 약간 정도만 어색한 느낌이 느껴지는 정도로 회복이 다행히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고리식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보시면 수직적으로 스루 앤 스루 디펙트죠. 버컬과 링구알 뼈가 다 없고 전체적으로 본 레벨에서 상당한 부분의 수직 골이 흡수가 된 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브링구알 글랜드 하이퍼플라지아 조직까지 그대로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교환면 쪽에서 보게 되면 리치 윅스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케라티나이즈 티슈가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파노라마에서 보게 되면 디펙트가 이렇게 보였고 콘빔 CT에서 보면 그때 제거했던 임플란트 부위의 본 디펙트가 프론탈 뷰에서 보는 거고요. 이건 링구알 뷰인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링구알에 비해서 버컬 쪽은 특히 골파괴가 심하게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크로스 섹셔널 뷰를 이제 본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임플란트를 제거했던 부위의 본 디펙트가 그대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치조 신경이 이제 그 제 밑에 쪽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본 디펙트, 크레이터 라이크 본 디펙트가 관찰이 돼서 이제 리주그멘테이션을 해서 뼈를 만들 뼈를 만드는 수술 자체가 또다시 너브의 문제를 신경 감각 이상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요거는 엑시알 컷이시고요. 그래서 3차원적으로 이런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무리하게 이상적인 비현실적인 뼈를 만들었다가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보다는 조금 약간 현실적인 정도에서 뼈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고 나중에 이렇게 각화 치은이 없기 때문에 잇몸 이식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엘리베이션 했는데 이때도 이 너브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보였던 이 부위는 그냥 15번 블레이드로 파샬 디섹션을 해서 플랩을 제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이렇게 엉겨 붙어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소프티슈 같은 저는 이걸 프로비저널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게 향후에 뼈로 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프티슈로 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뭔가 이머치한 소프티슈 조직, 이거를 이제 프로비저널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를 신경 뉴로바스큘라 번들 상방에 있는 부분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과거에 고리식 했던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 일부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관찰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의식을 하고 이제 고리식을 하게 됐는데 워낙 디펙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PRF를 이용을 했습니다. 더 그라프트라고 하는 애노가닉 폴사인 오리진의 지노제닉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APRF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디펙트의 어떤 형태를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려면 이런 스티키본 테크닉과 같은 피브린의 어떤 메리트를 극대화해서 이용을 하고자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치 폼대로 이렇게 몰딩을 한 형태의 사진입니다.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절대로 패킹을 안 했습니다. 그냥 살살 얹어만 놓고 모양만 잡았지 패킹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꽉꽉 누르게 되면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 자체가 뉴로바스큘라 번들,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 커널이 본 스트럭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면 또 다른 너브 디스펑션을 야기할 거가 염려가 돼서 그냥 살짝 얹어만 놓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베리어 멤브레인, 이때 사용한 거는 라이오필라이즈드 보바인 오리진의 페리카디움을 이용을 해서 베리어 멤브레인을 설치하고 플랩 클로저를 했습니다. 자, 매트릭스 슈처를 통해서 이버팅을 시켜서 이렇게 수술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맨 좌측이 임플란트 제거 전 11주 전이고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2달 반 됐을 때 이제 본 어그멘테이션 하기 직전에 OPG고요. 맨 우측은 본 어그멘테이션을 한 직후에 수루 포스트업 OPG가 되겠습니다. 2주 후에 아문 상태인데 아문 상태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아물게 돼서 스티치 아웃 직후의 모습이 되겠고 이니셜 힐링을 지켜보기 위해서 한 달 반 후에 본 모습인데 염증 없이 잘 아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토탈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맨 우측 모습이 8개월 지났을 때 모습인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대구치 2개를 만들기 위해서 2개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어떻게 힐링이 됐는지를 연조직 상태 비교를 해서 많이 꺼졌던 부위가 이제 복원이 된 게 보이고 있고요. 이제 콤빔 CT를 찍어서 지금 3D로 버컬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 이건 프론탈 뷰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함몰됐던 부위가 이제 볼륨이 많이 회복된 게 보이죠. 근데 완벽하게 주변이랑 레벨이 같게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밑에는 너브가 바로 노출된 디펙트였고 버컬링과 스루 디펙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비현실적인 부위까지 수직 증강을 시도를 안 했고요. 그리고 패킹을 안 했기 때문에 슈링키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로스 섹셔널 뷰를 보게 되면 상부에 8개월 동안 생긴 어떤 형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임플란트를 심는 데에는 그래도 꽤 괜찮겠구나. 마치 네오 코리컬리제이션이 되듯이 상방의 코리칼 아웃라인이 잘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데 역시나 밑에 하치조 신경관, 인페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드릴링의 깊이라든지 식립 깊이를 조심스럽게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엑시알 뷰를 통해서 이제 매로 부분에 본 힐링이 된 거를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요. 이건 동영상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각화치윤이 없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각화치윤을 같이 만들기 위한
프리 진지발 그래프트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지금 파샬 티크니스로 플랩을 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막만 남긴다는 기분으로, 페리오스티움만 남긴다는 기분으로 지금 15번 C 블레이드로 파샬 티크니스로 플랩을 제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비교적 접근이 쉬우니까 지금 이쪽에 협측에 있는 머슬은 버시네이터 머슬인데, 지난번에 본 오그멘테이션 하면서 많이 릴리징을 주고 당겨왔기 때문에 그런 머슬의 위치가 치조점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디커플링해서 에이피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골막만 남기는 기분으로 파샬로 제끼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에이피칼 쪽에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바이크릴 6O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금 뒤쪽으로 쭉 가면서 저 머슬과 칙 뮤코자를 디펙트에서 에이피칼 쪽, 즉 베스튜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슬의 어태치먼트를 에이피칼 쪽으로 내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티슈 포셉을 통해서 에이피칼에다가 봉합을 고정하면서 뒤로 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요. 요때 좌측 저 티슈 포셉으로 저렇게 에이피칼 쪽으로 상당히 리트랙션을 해야 바늘이 에이피칼 쪽에서 칙 뮤코자와 머슬을 에이피칼 쪽의 페리오스팀과 한 번에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렇게 티슈 포셉으로 에이피칼 쪽에 내려다 놓고 한 번에 같이 칙 뮤코자와 버스네이터 머슬 그리고 에이피칼 쪽에 있는 페리오스팀을 한 번에 뜨는 거죠. 그러면서 저 실크의 텐션을 잘 유지를 해서 계속 저 부위가 에이피칼 쪽에 내려간 상태로 고정이 되게끔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쭉 진행을 해서 이제 고정이 되면 저 노출된 부위는 나중에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이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고리식을 하고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같이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고라가 진행 중인 ongoing 사이트를 완전히 골막까지 풀 티크니스로 박리하는 게 디펙트의 어떤 힐링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페리오스팀을 그대로 남겨두는 플랩의 개념이라면 이런 파샬 티크니스가 더 부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진행을 하고, 환자분도 수술의 어떤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환자분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통 식립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 컨티뉴스 슈처를 봉합을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버컬 쪽은 준비가 다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링괄 쪽의 플랩을 치조정 쪽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각화치은이 있는 저 링괄 쪽의 티슈를 약간 엘리베이션을 파샬로, 이것도 역시 파샬 티크니스로 15번 블레이드로 살살살살 엘리베이션을 해서 리지 크레스트, 리지 오그멘테이션 한 본 디펙트의 새로 신성골이 생긴 부분에 알베올라 리지 크레스트를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링괄 쪽 플랩을 살살살살 파샬 티크니스로 해서 지금 리지 크레스트를 노출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 제거하는 거는 이전에 고리식을 하고 넣었던 베리어 멤브레인 조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일부 제거를 해주고, 자, 지금 보면 이제 링괄 쪽으로 플랩이 리트랙션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이때 본 오그멘테이션 했던 부위에 얼마나 정말 신생골이 잘 됐는지, 뉴본 포메이션이 잘 됐는지를 히스톨로지 이그제미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본 코어를 트리파인버로 먼저 채취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 코어가 한 번에 나오질 않아서
지금 안에 있는 거를 저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보내게 그렇게 했고요. 이제 요게 36번 자리 first molar 자리에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퍼레이션 대신에 이니셜 드릴 대신에 트리파인 바워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추후에 이제 임플란트 다이아메터에 맞게끔 드릴링을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임플란트 초기 고정은 비교적 잘 나왔고 레쳇으로 뎁스 컨트롤을 조금 더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초기 고정은 상당히 안정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퍼레이션인데 이때도 역시 리조그멘테이션 했던 부위에서의 히스톨로직 examination을 위해서 트리파인 바로 본코어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는 트리파인 바에 잘 본코어가 채취가 됐죠. 그래서 이어서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퍼레이션을 더 진행을 한 후에 이제 뒤에는 다이아미터 5의 랭스는 7mm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레쳇으로 뎁스 컨트롤을 좀 더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립을 한 후에 이제 힐링 어벗을 연결하고 프리진지바이 그래프트까지 픽세이션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 과정은 나중에 따로 떼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 직후에 찍은 OPG 모습이 되겠고 콘빔 CT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2개를 심었고 이때 채취한 그 본코어 바이옵시 결과인데 첫 번째 대구치 부위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파이브로시스 티슈가 배경이 되겠고 지금 보면은 중간에 고리식재가 있고 그 고리식재를 둘러싸고 있는 신생골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염색을 좀 특수 염색을 해서 본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분홍색으로 보이면서 라쿠나가 비어 있는 것들은 이제 더 그라프트 고리식재가 되겠고 파이브로스 티슈가 주위에 보이고 지금 여기에 이제 레드하게 보이는 요게 이제 신생골이 되어가고 있는 오스테오이드 티슈가 되겠고요. 이제 신생골은 더 블루이시하게 보이는 부위가 신생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BG라고 표기가 된 부위가 이제 본그래프트 머터리얼이고요. 그 본그래프트 머터리얼을 둘러싸고 있는 요 조직은 이제 뉴번이 되겠습니다. 라쿠나 안에 이제 오스테오사이트가 잘 관찰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군데군데 샅샅이 뒤져보다 보니까 일부는 자이언트 셀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핵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대 세포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약간 포린 바디 리액션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과거의 고리식한 거와 염증과 관련된 소견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소견이 보였고 지금 보시면 고배율입니다. 이것도 보면 본그래프트 머터리얼 더 그라프트 고리식재 입자를 볼 수가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신생골과 오스테오이드가 보였습니다. 자, 37번 부위 제2대구치 임플란트 사이트 퍼퍼레이션 했던 부위에서의 히스톨로지인데 이 부위에서는 더 신생골이 잘 보였습니다. 앞에서도 물론 보였지만 이 부위에서는 더 풍부한 뉴번 포메이션이 관찰이 되고 있었고 중간에 보면 더 그래프트 고리식재 입자들이 리모델링 되면서 그 주위를 신생골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 잘 관찰이 됐고요.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고배율 모습이 이겁니다. 지금 BG라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런 다공성 구조 사이사이로 신생골이 들어가면서 뉴번 포메이션이 된 게 관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특수 연색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뉴번 포메이션이 되겠고 라쿠나 안에 오스테오사이트들이 잘 관찰이 되고 있고요. 지금 BG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고리식재 입자인데 그거를 둘러싸면서 신생골이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콘빔 CT인데 좌측이 리지오그멘테이션 하기 직전에
상태고요. 위지 오그멘테이션하고 8개월 반 정도 됐을 때에 재생된 본의 모습이 되겠고, 우측은 식립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7번 부위에 마찬가지 디펙트가 되겠고요. 또 요거는 3디멘셔널하게 콘빔 시트를 비교해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드레싱 할 때 모습인데, 약간 블렌칭 된 부위가 나중에 2주 됐을 때 실밥 빼러 왔을 때 네크로시스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요것만 잘 됐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은데, 파샬 네크로시스 된 게 보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이제 환자의 엔도크리놀로직 스터디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 부위에 더 디펙트가 생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했던 거는 이제 이렇게 파샬 네크로시스 됐던 부위가 과거 임플란트가 플로팅 됐던 가장 디펙트가 컸던 부위였죠. 버컬 쪽에 디펙트가 큰 부위가 아무래도 이런 프리진지발 그래프트가 살려면 거기에서 플라스믹 서큘레이션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서큘레이션이 플라스믹 펄퓨전 자체가 이니셜하게 좋지가 않았던 거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서 이 부위를 다시 한번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떼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7제로 나일론으로 고정을 했고, 힐링어벗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 개념으로 디펙트를 없애려고 했는데 2주 지났을 때 보면 이제 잘 생착이 돼서 실밥 제거를 했고, 그래서 이제 5개월 후에 인상을 뜨기 전에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임플란트 제거하기 전, 제거 후에 신경 다발이 직접 보이는 상태, 그리고 리지 오그멘테이션 하기 직전의 모습, 그리고 우측은 이제 리지 오그멘테이션과 임플란트 식립, 프리진지발 그래프트까지 해서 이제 보철 과정으로 가기 위한 상태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뼈에서 오스인티그레이션이 제대로 잘 됐나를 확인하기 위한 ISQ 밸류를 측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어금니에서는 87이 나와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줬고요. 제2대구치 부위는 85가 나와서 역시 아주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크류 타입 보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익스터널처럼 컨버팅하는 어벗을 연결을 35N으로 해서 인상을 떠서 보철물은 풀 지르코니아 스크류 리테인드로 제작을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컨택을 일부러 띄워놓은 이유는 앞에 치아들이 치주적으로 굉장히 동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이 끼는 불편함을 환자가 호소할 수 있어서 아예 음식물이 끼지 않고 그냥 쉽게 빠질 수 있게끔 컨택을 오픈해 놓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아래 보철물을 만들어서 이제 장착을 했을 때 모습이 되겠고요. 그렇게 한 후에 OP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완성을 한 후에 충분히 교합을 잘 해서 기능을 하게끔 교합 확인을 다 했고, 저는 수술과 보철을 제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잘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합적인 기능을 4개월 이상 하게끔 한 후에 다시 한번 보철물을 조립을 이렇게 해체해서 이제 내부 상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어벗을 리타이트닝을 다시 하고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요 부위,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 파샬 네크로시스 됐던 부위에서는 리모델링이 되면서 조금 볼륨이 줄어든 모습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앞에 쪽에 프리진지발 그래프트 한쪽은 연조직의 켈치너스 티슈의 어떤 두께라든지 벌크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리제너레이트 된 뉴본 위에 본 그래프트 머터리얼 상방에 놓여져 있는 이런 프리진지발 그래프트 티슈는 아무래도 슈링키지가 많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를 해서 이 케이스를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이런 광범위한 디펙트에서
어떻게 내가 뼈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려면 디펙트의 어떤 크기라든지 형태, 그리고 환자의 어떤 시스테믹한 팩터들, 그리고 전체적인 치료의 흐름을 끌고 가는 타임 피리어드를 흐름을 조절을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위가 나중에 또다시 임플란트 주위염이 오지 않게 하려면 환자 스스로 하이지닉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류 타입 보초를 한다든가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한다든가 해서 환자가 그쪽에 충분히 브러싱을 해서 하이진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겠고요. 세 번째는 좀 특수한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처럼 하치조 신경이 직접 노출되는 케이스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템포러리 넘니스라든지 혹은 고리식을 할 때 그 부위를 많이 다진다든가 압박을 가하게 되면 또 신경의 어떤 문제, 파레스이지아나 디스이지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케이스에서의 좀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를 제거할 때 저런 뉴로바스큘라 번들이 바로 보이는데 그 주변에 염증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염증 조직을 얼마나 완벽하게 제거를 할까? 그거를 제거를 잘 못할 경우에 나중에 아까 조직학적으로 보였던 어떤 그런 포린 바디 리액션이라든지 만성 염증 세포가 일부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위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제거한 부위에 다시 골 조성을 하고, 그래서 본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만들어진 뼈에 임플란트를 심고 없어진 연조직도 만들어서 환자가 오랫동안 잘 관리하면서 쓸 수 있게끔 기능적인 회복을 해준 그런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케이스 비디오를 보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